안녕하세요. 책본당입니다. 오늘 보려는 책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말 것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카밀라 팡이라고 영국의 생물정보학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특이한 것은 자폐증과 ADHD를 앓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우영우 드라마의 캐릭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또는 미드 빅뱅 이론의 쉘든과 비슷하다. 그런데 다소 겸손한 쉘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어릴 때부터 외부 세계와 소통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인간 행동의 원칙들을 하나하나 외국어처럼 습득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어머니께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나요? 그랬던 그가 그렇게 적응이 어려웠던 그가 자기 자신, 외부 세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창으로서 과학 이론의 유용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과학은 명확했고요. 뒷말이 없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과학의 이론들은 삶, 사회의 다양한 면을 보여준다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연력학 법칙이라든가 양자역학이라든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저자는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저자 나름의 인간 세상 설명서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나름의 법칙들을 자신이 잘 아는 과학적 지식으로 설명한 거죠. 그런데 하나 애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인데요. 인터넷 서점을 보니까 딱 하나 비판적인 댓글이 있었는데, 음, 이 책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어요. 저도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이 책에서 읽어내야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조금 불명확하다는 의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폐증과 ADHD 질환을 앓고 있는 과학자의 힘겨운 세상 적응기로 보기에는 그가 겪은 많은 실현들이 책의 중간중간 담겨 있긴 한데 매우 짤막하게 지나가고요. 감정이입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저자 스스로도 자신을 무슨 인간 승리의 아이콘 그런 식으로 보이고는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다면 이 책이 개인의 정체성과 세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을 담고 있는가 하면 꼭 그렇게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소개하는 과학 지식들이 쉽고 얄팍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가 이런 굉장한 과학 이론을 동원해서 얻는 게 대부분 사회적 관습이나 매너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력학 법칙을 동원해서 방은 지저분한 게 자연의 섭리라고 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한 뒤 각자 개인들의 질서 사이에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랄까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내일 뭐 먹을지에 대한 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이나 양자역학 이런 이론을 동원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 책의 쓰임은 우리가 때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매우 단순하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단순하다는 것은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풀코스 마라톤은 단순히 두 다리를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되지만 누구도 그걸 쉽다고 하지는 않죠. 때로는 삶과 세상의 많은 맥락 속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저자가 그냥 제시해 주는 것을 실천해 보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번쯤 상자 밖에서의 삶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무수히 가지를 뻗듯이 모든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해 보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해서 그 가지를 치는 것 이런 식의 결정 과정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옷을 고를 때도 유행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걸 신경 쓰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너무 상상하기보다는 마치 기계가 하듯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무섭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면 스스로를 마치 빛을 받아서 색을 나누는 프리즘처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의 구성 요소를 분해해 보자는 거죠. 내가 왜 불안한가? 그것은 과연 얼마나 문제인가? 진정 문제인가? 그 문제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의 피해가 예상되고 예방이 필요한가? 가능한가? 복구가 필요한가? 가능한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또 이런 깨달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일정 숫자의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조금 이상한 사람부터 많이 이상한 사람들까지 나름의 비율로 나름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문제 상황을 바꾸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그들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나만의 파동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게 어떨까요?
앞부분에 다소 비판적인 내용도 적었지만 분명히 책은 신선한 내용을 상당히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저는 여전히 미시적인 세계를 다루는 어떤 물리학 분야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돌아가게 하는 사회 법칙을, 심리 법칙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이 다루고자 하는 세상의 어떠한 본질들에 대한 이론들은 그 자체로 우리 삶에 대한 색다른 한편의 시가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